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 단계를 흔히 5단계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글은 3단 구성으로 머릿말, 본문, 매순말 또는 처음, 중간, 끝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설은 일반적으로 5단 구성을 취합니다. 물론 희곡도 5단 구성을 취합니다. 일반적인 구성 방식을. 그래서 맨 처음은 발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 부분에서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는데 흔히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 정도, 사건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라는 실마리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개는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건이 전개되고 등장인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위기는 갈등이 심화, 고조되는 단계로 절정을 향해서 이렇게 치달아가는 단계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정은 맨 꼭대기를 절정이라고 해요. 최고조되는 부분을 절정이라고 하는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제 최고조에서 이제 꺾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부분, 주제가 약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분. 부모님이 두 주인공의 결혼을 반대했다면 결말에서는 이제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결말 부분. 그래서 소설의 구성 5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설 구성의 종류를 살펴보면 중심 사건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중심 사건이 하나이면 단일 구성이라고 하고 단일 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편 소설은 단일 구성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편 소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분량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복합 구성은 중심 사건이 2개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인데요. 장편 소설 같은 경우는 복합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 그러면 가끔 드라마에서도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의 제목 안에 만약에 사과꽃 이야기다. 그럼 그 사과꽃 이야기라는 드라마 제목 안에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몇 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몇 개 서로 다른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소설도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엮어지거나 가끔은 다른 이야기에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할 때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많이 들어본 것이 여러분들 액자식 구성. 그래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배따라기 같은 경우도 액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등신불 같은 경우도 이제 액자식 구성인데, 이야기, 밖간 이야기를 외화라는 표현을 쓰고 안의 이야기를 내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설의 구성에 있어서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으로 나누는데, 평면적 구성은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흔히 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방식이고, 입체적 구성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방식. 평면적 구성 방식이 흔히 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방식이라면, 입체적 구성은 약간 역순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순서를 약간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방식 말할 때 순행적 구성,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될 때 순행이란 표현을 쓰고, 역행,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넘어가는 방식은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역순행적 구성, 그럼 시간 순서가 혼합돼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뭐 미래로 간다거나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역순행이란 표현을 씁니다.